총선 전에 관심이 많았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6월 4일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출범을 합니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고 우리가 맡긴 권력을 결코 너희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국민의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마이TV 생중계를 봤습니다. 당원 주권시대를 맞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마이뉴스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유튜브 시청자들께 3시간짜리 영상을 주요한 내용만 축약해서 보여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 견해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분위기 파악도 하고 전국혁신회의가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과제는 민주당 주류 세력 교체, 개혁적이고 혁신적이며 유능한 실용 개혁 세력으로의 교체가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명. 네, 2023년 6월 3일 우리는 혁신으로 총선 승리, 대단결로 정권 심판의 구호를 들고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당원의 권리는 더욱 강화되고 정권 심판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혁신은 깊게, 연대는 넓게, 심판은 강하게, 그리하여 마침내 국민이 이기는 정권교체 역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에서 모여주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성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부터 2024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를 용산이 놀래고 윤석열이 수립될 만큼의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례입니다. 국민의례와 민주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은 주요 참석자들을 비추는 것으로 전국회의의 위상을 전했습니다. 지금 31분의 원래 혁신의원단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나중에 따로 불러드리기로 하고
혁신의원단 소속이 아니신 다른 의원님들과 내빈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내빈 먼저입니다. 소개가 찬대 더운데 가리지 10분 않고. 정도 이어졌습니다. 당원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십니다. 의원들의 1.5배 원내로 정도 빠르게 믿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편집했습니다. 삭제할까 하다가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빈 소개를 남겨두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요즘에 거의 당원 그리고 중심의 정당이 아니면 죽음을 앞으로 하는 민주당 개혁을 나서고 계신 이끌 분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당선인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얼굴과 표정들을 보고 싶어서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삭제를 장경태 안 지금 하고 보셨나요? 네. 빠르게 자, 그러면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이번에 국회 부의장으로 내정되신 의원님이십니다. 이하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혁신 의원은 아니시지만 최근에 가입하신 의원님들 중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민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내빈 호명은요, 뭐 선수와 전혀 상관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강서의 강선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분이야말로 제가 알기로는 언어의 맛을 사시던데 우리 강유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남게 아직 못하셨지만 가입해주신 의원님들이 전현희 의원님, 박민규 의원님, 우리 안호영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박기승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이현희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원이죠. 김승원 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따가 우리 김우영 상임 대표님께서 협력의원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실 텐데요. 네, 양문석 의원님은 네네네네, 예예예. 양문석 의원님은 사람을 동원하셨습니다. 혁신이 소속이시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협력의원단 31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협력의원단으로 늘어날 거라 믿고요. 이름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김우영 일기 상임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정현 의원님이십니다. 김동아 의원님이십니다. 최현일 의원님이십니다. 모경종 의원님이십니다. 정진욱 의원님이십니다. 정준호 의원님이십니다. 박균택 의원님이십니다. 양부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장종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강득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윤종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태준 의원님 오셨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준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재강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네, 김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기 제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행사 진행자 측에서. 네, 김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정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오셨습니다. 황명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계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문금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권향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제주에서 오셨습니다. 문대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혹시나 빠지신 분이 있으시면 행사 이정현님 아까 제가 호명했습니다. 네. 추후에 다시 내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신 분이 있으시면. 너무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우리의 결의만큼이나 언론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포토 타임 가지겠습니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 실현하자. 당원 중심 대중정당 실현하자.
혁신의 기수, 심판의 명수 이재명 대표님의 축사입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연설 때 대표님께서 엄청난 기를 발산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네, 그 후과인지 몰라도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4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혁신회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2대 총선은 한층 높아진 국민과 당원의 권리의식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당원들은 민주당에게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요구했고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 공천혁명을 이뤄냈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은 민생을 살릴 적임자에게 힘을 실어주어 국민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높아진 의식과 편리해진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은 당원 주권 시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당원들은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한 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0만 당원은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규모입니다. 본격적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선 당원의 뜻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동시에 당원 주권이라는 시대 정신을 온전하게 구현해낸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듯 국민의 열망과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정당 혁신 개혁안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비록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토론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당원 주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가열찬대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축사는 얘기인데 원내대표는 10분 동안 얘기해서 말이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과박이라고 하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171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 계신 당원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인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당의 공천개혁과 총선 승리에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의 혁신을 이끄는 혁신기동대 어떻습니까? 원내에서는 개혁을, 여러분들은 혁신을 이끄는 기동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원 중심 민주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지향점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당원 주권 정치는 오래된 과제입니다. 이제 당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당원들에게 있습니까? 똘똘 뭉쳐야 되겠죠? 국회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하나다.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이 급박하게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의원들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날이 임박히 올 것을 원내대표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0이 되고 100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2기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당의 혁신을 위해서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향해 손 굳게 잡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혁신, 정치 개혁, 정권 교체,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우리가 함께 만듭시다! 네, 마치 일요일 오늘 주일 설교를 듣는 듯한 은혜로운 축사 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공식 축사는 여기까지인데요. 사회자 좋은 게 뭐겠습니까? 마이크를 제가 쥐고 있습니다. 이번의 축사만큼은 꼭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청래 최고님의 축사 듣겠습니다. 예비 소개 10분, 원내대표 축사 10분, 또 정청래 의원 한 7분 정도 합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하자. 이게 더민주 혁신회의 회원 여러분들의 생각 맞습니까? 당원과 손잡고 당원이 주인되는 더불어민주당을 건설하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각 맞습니까?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은 어제 개혁했다고 하여 오늘 멈추거나 오늘 개혁했다 하여 내일을 멈추면 개혁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바로 쓰러집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그리고 귀중합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2년 전 당원이 진정 주인되는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 공약하고 당선된 제가 있기로 첫 번째 지도부였습니다. 저희가 국민과 당원의 눈치를 보지 조중동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하여 이재명 지도부의 첫 회의 첫 조치가 조중동 신문 스크랩 보지 않고 회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재명 대표 감옥 가라고 투표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많이 불편했고 분노하셨죠? 국회의원들의 마음 의심, 당원들의 마음 당심, 의심과 당심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더민주 혁신회의 여러분 덕분에 의심과 당심의 거리가 좀 좁혀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당을 혁신해야 당원들이 그 에너지로 정권도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당원 중심으로 거듭나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그것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찬대 원대가 여러분들의 원대로 발언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참고 견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가 정청래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신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대로 뜻대로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을 더 개혁하고 더 개주하는 혁신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내 정당에서 아마 최초로 원내 대표도 국회의장도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는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국회의장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할 때 당원들이 그 뜻을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더 빠르고 더 날카롭고 더 폭넓게 혁신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동력이 여러분들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더 유능하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엔진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수년간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건설하자고 하여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힘들게 왔는데 지금부터는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고 더 개혁하는 심장이 되어주고 엔진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하고 같이 길을 가는 동지로서 여러분들 뒤에서 때로는 옆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가라면 앞에서 여러분과 항상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박찬대도 함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지난 1년간 저희 혁신회의가 많은 길을 헤쳐왔습니다. 그 길에서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공을 세우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아무것도 없던 그 길을 오직 혁신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500명 이상의 혁신위원을 가입시키고요, 아래로부터 혁신 체계를 세워서 험지 경남에서 승리를 일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모범상, 모범포상은 바로 1기 혁신의 모범지역 더민주 경남 혁신회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남 혁신회의 동지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시상은 김우영 상임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최고의 모범 더민주 경남혁신회의. 혁신은 구호가 아닙니다. 당원과 국민 속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천혁명과 정권심판, 국민 승리의 밑거름이 된 단결의 선두주자이자 당원과 국민 속에서 혁신의 모범을 만들어낸 경남혁신회의 동지들에게 모두의 마음을 모아 포상합니다. 2024년 6월 2일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포상으로는 상경버스 한 대 무료 이용권을 드렸습니다. 네. 자, 경남혁신회의를 대표해서 한 분의 짧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순호. 네. 예, 반갑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 경남 상임대표 송순호입니다.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상장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흠지 중에 흠지 이렇게 하면 대구 경북이 서운하시겠죠. 예, 두 번째로 흠지, 우리 경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원들과 손잡고 우리 경남 도민들과 함께 정당 혁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분들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 정말 알고 계시죠? 예, 특히 윤석열 정부가 무도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나서주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이기영, 장동직, 이원종 배우님, 그리고 서승만 개그맨 네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상을 해주실 오성규 상임대표님, 김충상 전북 상임대표님, 이영수 경북 상임대표님, 장기수 충남 상임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감사패 수여는요, 우리 이기영 배우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상은 오성규 1기 서울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고의 문화예술인 배우 이기영. 지극한 정성은 천하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검찰 독재 그림자가 엄습한 문화예술계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을 받들어 지극한 정성으로 선거활동에 나서주신 용기 있는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전진하고 결국엔 국민이 이길 것이라는 묵직한 호소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총선 승리에 기회해 주신 귀하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2024년 6월 2일 더민주전국 혁신회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네. 네, 좀 이따가 다 같이 듣겠습니다. 네. 행사를 아시면서 저렇게 갑자기 태클을 들고 들어오십니다. 네네네. 예, 다음은 일기 공동대표시기도 하죠. 예, 그간의 고생이 대선 때부터 상당히 많이 노력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그맨 서승만님께 감사패 전하겠습니다. 시상은 강충상 일기 전북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고의 문화예술인 개그맨 서승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전에 얘기된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배우 서승만. 네, 다음은 장동직 배우님께 저희가 감사패 수여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시상은 이영수 일기 경북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고의 문화예술인 배우 장동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우 이원종 배우님이신데요, 스케줄 관계로 오늘 이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시상식에나 있는 대리수상을 우리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가깝다고 자처하셔서, 예, 백종훈 상임위원님이 대리수상을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네, 최고의 문화예술인 배우 이원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네, 시상을 하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상하신 분들만. 네네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네, 오늘 저희가 상을 드린 바람에 이분들이 지방선거와 대선 때 상당히 빼박 경우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저희 큰 공연은 없습니다. 행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분의 아마 이야기가 어떤 문화 공연보다 큰 울림과 또 의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의 수상 소감을 네 분이 아니네요. 네, 세 분의 수상 소감을 듣고 마지막에는 이원정 배우님의 근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상 소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40년째 오로지 인물로 승부하는 배우 이기영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반갑습니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필요할 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그맨 서승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인사말한 우리 이기영 배우하고 저하고 이게 친구예요. 서울예술대학교 동기. 우리 이기영 배우는 연극과, 저는 무용과. 진짜로. 우리 이기영 씨 지금 40년 됐는데 제가 데뷔를 2년 먼저 했어요. 82년도에. 42년 동안 아무런 스캔들 없이 잘 지내다가 지난 대선 이후로 아주 욕을 장난 아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게 왠지 요즘은 훈장인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욕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목감기. 제가 그저께 여기 왔겠지. 지가 박시영이라고 있어요. 박시영. 그 인간하고 술 먹고 저희 집이 20층인데 문 열어놓고 잤거든요. 목감기 걸려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우리 이기영은 외모로 먹고 살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소리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목이 갔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동직입니다. 저는 하도 앞에서 길게 말씀하셔갖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부담스럽고요. 다른 건 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선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선 안 되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간 좋은 정치, 국민들을 위한 정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부의 거의 끝 순서입니다. 2023년 지난 1년 동안 혁신회는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의 마음과 돈을 모아서 무엇을 했는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활동과 회계보고는 덩치만큼이나 일을 잘합니다. 우리 박정환 사무총장님 모시고 보고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박정환입니다. 보고를 이렇게 가운데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박정환입니다. 저 보지 마시고요. 부담스러우니까 양쪽에 떠져 있는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진으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사진을 많이 보셨는데 요거를 좀 문서로 정리하려다 보니까, 또 압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많이 있고 한 것들은 좀 양해를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민주혁신은 작년 6월 4일에 출범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참 이 당원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여 명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넓은 데서 행사를 하니까 새삼 실무진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이후에 7월, 한 달 뒤인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쭉 15개 지역에서 지역 혁신회의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출범 반년 내에 15개 광역조직 건설했고 3천여 명에 달하는 구성원이 함께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이제 인천과 세종에서 광역조직 출범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활동 내용은 크게 뭐 좀 개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나눠봤고요. 정당혁신 문제를 하나 놓고 그리고 정권심판,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검사독재 정권의 정권심판 내용을 나눠가지고 크게 그 두 부를 나눠보면 기자회견은 총 15차례를 했는데 정당혁신 내용을 10차례, 정권심판 5차례, 논평과 성명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많이 안 냈기 때문에 총선 기간에는 사실상 작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거의 81회 정도 되는 논평과 성명을 냈습니다. 토론회는 세 개를 했고 정당혁신 관련된 2건 그리고 정권심판 관련된 건에서 3건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저희가 하시는 거를 아셨나요 혹시? 예, 모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선된 분들의 풋풋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예, 풋풋한 영상들 많이 있으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시영TV에서 함께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윤호 프로젝트를 37회 진행했고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 혁얼소라고 해가지고 혁신의 얼굴을 소개합니다라고 하는 곳에서 총 22회를 해서 총 59회 유튜브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국대회와 총선평가위 조직전문 간담회를 지난달에 진행했습니다. 네, 활동 내용 다른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주요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와 함께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9월 이재명 대표님께서 단식에 들어가시면서 저희 9월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동조단식과 농성을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4차례에 거쳐서 비상시국회의, 당원들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진행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9월 21일 날 있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처리하는 날에 모이자라고 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 6차례가 되어 있는데 6일 연속으로 민주당원 비상행동을 진행했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안 부결과 그 이후 9월 27일에 있었던 구속영장 기각 촉구 민주시민 민주당원 비상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서명운동은 저희가 당보다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님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시작을 해서 38만여 명의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취합헌과 함께 9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총선 승리 촉구를 서명운동도 진행했었고요. 저 당시에는 이제 저 당시 족을 봤던 시기가 이재명 대표님이 신년에 부산 가셨다가 피습당했던 테러당했던 그 시기여가지고 그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 지원했고 이 시대 총선 경선을 지원했습니다. 예, 활동 내용은 이상이고요. 평가를 짧게 드리면 성과적인 부분은 소위 한동훈 선생님이 잘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세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중적 등장과 조직적 구축을 한 것과 정치적 발언력과 결집력을 가진 정치 결사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맞선 리더십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수호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게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성과로는 우리 당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원내와 원내외를 가를 때 원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혁신계라고 하는 우리 당선자분들과 당원들을 전국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강조했던 것처럼 공천혁명과 총선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슈를 주도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31분의 당선자들이 나오신 것처럼 혁신계를 원내 의석을 표진하는 데 견인할 수 없던 것 같습니다. 네, 한계점은 저희가 기억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사 같은 걸 할 때 한 번도 저희가 이렇게 비표를 나눠드린 적이 없거든요. 처음 나눠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저희가 공지하고 오시면 다 오시라고 그냥 편하게 했었는데 뭐 그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개방적으로 행사 진행하는 게 좋았는데 이게 책임성 있는 주체들이 남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각 광역 조직마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책임성이 낮아지니까 총선 이후에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조직이 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좀 재조직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필요성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기에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대중적인 정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또 정치 조직적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에서 노선의 정립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논의됐던 한계점이었습니다. 네, 회계보고인데요. 돈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돈 얘기 나왔는데 좀 개괄적 정리해 보면, 사실 제가 이걸 왜 굳이 회계보고를 드리냐면요, 다른 것보다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저희 회원분들도 계시고 회원이 아닌 분도 계시지만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둘 모아주신 돈으로 다 운영을 했고, 운영을 해가지고 거의 2억 가까운 총 수입을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게 저희가 사실 좀 법인 통장이어서 공개하는 방식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공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 편하게 제 연락처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 넘겨주시면요, 지출 부분은 대부분 다 지역혁신의 출범식과 전국대회라고 하는 집회에서 보통 많이 썼고요. 요 다음에 있는 저희가 9월 20일 날 있었던 그 9월 20일 날 국회 앞에 다들 오셨었나요? 그때 집회 때? 그 비용을 저희가 다 댔습니다. 모셨겠지만 저희가 다 됐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가 다 되게 됐습니다. 되게 됐고, 그러니까 영남권 합동출범시라고 해서 10월 9일, 작년 10월 9일 날 영남권 5개 지역이 함께 봉화마을에서 출범식을 좀 크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출범식 대관료라든지 생중계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사무실 운영 비용이라든지 청소년 활동비 같은 것들이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지출해서 남는 게 사실 이게 5월 13일까지 결산. 빨리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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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을 잘했어. 저게 갑자기 잔액이 나오니까 초라해지는데, 사실 저 잔액도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앞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수입에 보면 차입이라 돼 있습니다. 차입을 해가지고 그 정도 남아서 하다 보니까 된 거니까요. 이 부분 보고 드리고, 이 부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서 보고사항이나 평가사항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 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서 계시고요. 혹시나 관련한 보고를 받으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의견을 현장에서 받겠습니다. 네. 잔액을 보셨지만 다행히 네네네, 저기 마이크 주시죠. 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권리당원입니다. 네. 양태영이고요. 네. 여기 혁신위원회 제가 1기로 제가 가입을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은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은 제 2기도 그럼 1기처럼 할 건가? 우리 혁신위가 원하는 것은,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가 민주당사를 개방하라입니다. 24시간 개방해서 전국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올라와서 토론하고 토의해서 나온 것을 지금 혁신위에 일하는 분들이 받아서 그것을 여기 계신 분들, 국회의원분들이 인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장을 왜 안 열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당원전 그게 있지 않냐 이러는데, 당원전 가보신 분 아실 겁니다. 코딱까지 말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토론을 하고 전국에서 모여서 논쟁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저는 사실 오늘 혁신위원 모임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혁신위원들이 다 모이는 줄 알고 저도 왔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새로 이제 이번에 출범하는 때니까 이렇게 의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데, 더 중요한 거는 혁신위원들이 모여서 저는 거꾸로 됐다고 봐요. 순서가 혁신위원들이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나올 거를 의견을 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회의원분들도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참고를 하고 인용을 하고 그렇게 가는 자리가 돼야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떤 기초가 돼서 제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해서는 도로함이 타버리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네, 그 순서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뭐 답변이라고 24시간 개방은 한번 저도 힘들어가지고 힘들긴 한데 이 당원존이 만들어지고 사실 저희가 이것도 참 민망한 얘기긴 합니다만 작년에 6월에 출범을 하고 사무실 없을 때 제가 당원존에서 거의 한 달 반 동안 거기서 사무를 봤거든요. 근데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당원존이 아주 쾌적하고 지나시기 좋은 곳이니까요. 근데 이제 당원존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혁신회의가 오늘 1부는 지금 지난해를 돌아보고요. 2부 보시면 2기 조직 운영 방향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조직 재편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당대표 정무실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상임대표님 모시고 마지막 임사와 함께 혁신의원단 그리고 2기 상임대표와 권역별 대표로 구성된 상무위원회 선임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을 몇 명 더 당선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우리 혁신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출범을 했다. 1년의 여정을 함께 합시다. 네, 그 1년 동안 고비도 많았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했던 검사 독재 세력에 맞서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90만 명의 대한민국 시민과 당원들이 함께 서명했던 기억, 그리고 기적처럼 기각결정으로 구치소에서 비 오는 날 새벽에 돌아오시던 그 장면, 그리고 다시 당에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많은 당대표를 저해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조차도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라면서 단합과 화합을 촉구했던 그 모습, 그 이면에 새로운 공천혁명을 통해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개파 악습과 같은 그런 구태로부터 벗어나서 시민혁명에 가까운 새로운 총선 승리로의 도약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의 준비가, 그것이 곧 2월 3월의 공천혁명을 통해서 총선 승리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테러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그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내려놨던 그 대표의 그 심정이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누구를 보복하고 응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 같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메시지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1기 상임대표로서 마지막 역할이 뭐냐면 2기 상임대표를 비롯한 집행부 대표단을 발표하는 일입니다. 제가 발표하면 뛰어 올라와서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2기 상임대표는 1기 초대 사무총장이었고 공동대표로 저와 함께 조직을 이끌어왔고 현재 이재명 당대표의 특보를 맡고 있는 강의원 동지입니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대표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인천 권역 대표는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경기 강원권 대표는 여현정 양평군 의원입니다. 충청권 대표는 현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완희 청주시 의원입니다. 호남 제주권 대표는 박수기 현 광주광역시 시의원입니다.
네, 영남권 대표는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입니다. 네, 끝으로 살림과 운영, 집행을 책임질 사무총장은 1기에 이어 박정환 사무총장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이 2기 상임 집행 단위의 대표들을 본격적으로 인사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1기의 의원협력단 31명들이 여기 와 계신데 일단 일어나 주십시오. 31명의 1기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의원들입니다. 네. 이 혁신회의가 배출한 의원협력단은 네, 특별히 단장을 두지 않고 간사로 윤종근 간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인사드립시오. 네. 그리고 31명을 포함해서 새롭게 혁신회의에 가입하신 분들, 또 혁신회의의 정당 혁신과 미래 정당의 발전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규합해서 정책 연구 모임을 결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정책 연구 모임의 대표 의원으로 여러분이 너무도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관두십시오라고 했던 우리의 김용민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에 더민주혁신회의에 많은 의원들이 들어오셨고 국회 안에서 제대로 또 논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연구단체를 만들기로 했고 재선 중에 막내인 저를 그냥 시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노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의민주주의 위기이고 대표의 배신입니다. 뽑아줬더니 뽑히고 나서는 얼굴을 바꾸고 우리랑 다른 얘기를 하더라. 그게 너무 화가 난다 해서 여러분들의 분노가 표출됐던 거 맞죠? 네. 여러분들은 정당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극장식 정당 운영을 경험했다가 이제는 유튜브식 정당 운영을 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당 운영 하나하나에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소중하게 담길 수 있고 그게 새로운 정당 역사를 써가고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 대표님들은 2부 때 본인들이 주도하에 다 하시겠답니다. 우리 1기는 이렇게 의원협력단으로 또 지금 2기 탄생하는 그 가운데 한 일원으로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해서 정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